안녕하십니까. 저자가 읽어주는 논어 이야기 1일 1강 논어 강독의 박지혜입니다. 논어 책을 읽다 보면 공자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풀리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공자 하면은 참 많은 오해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 공자는 너무 이상적이고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탈속적이다라고 하는 오해 말입니다. 공자라고 하는 그 유교가 현실은 부정한 채 너무 이상주의적 철학자로서 우리는 그동안 교육받아왔고 잘못 오해해왔죠. 자, 오늘 그 오해를 같이 한번 깨볼까요? 공자는요, 그 누구보다도 현재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지금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에요. 오늘은 공자가 얼마나 현실주의자고 얼마나 지금을 아름답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공자의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 선진편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공자에게 묻고 공자가 답하는 대목입니다. 자, 원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계로문 사귀신한데 자왈 미능 사인인데 언능 사귀리요. 간문사한데 왈 미지생인데 언지살이요. 예, 뭐 글자가 어렵진 않네요. 계로라고 하는 건 공자의 다혈질 제자 중에 하나인 자로입니다. 자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귀신이요, 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원합니다. 그때 공자가 한마디 폭풍 같은 일가를 때립니다. 야, 이놈아, 신을 섬기는 방법보다는 인간을 섬기는 방법을 먼저 배워야 해. 여기서 자로가 또 한 번 토를 달죠. 그럼 선생님, 죽음이란 뭡니까? 공자가 또 일가를 합니다. 야, 이놈아, 죽음보다는 삶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란다. 이거 유명한 말입니다. 신을 섬기기보다는 너희 아버지 밥부터 먼저 차려주고 죽고 나서 천국 가기보다는 너가 살아있는 이 순간 천국을 만들어라. 공자는 굉장히 프랙티컬한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자입니다. 뭐 이상적이고 관념론적이고 존재론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이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는 공자의 가장 중요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공자가 살던 춘추시대 말기는 정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과연 그 다음날 어떻게 살아남을지 아무도 예측이 안 되죠. 그래서 더더욱 현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논어책 이 498개 문장을 다 읽다 보면 죽고 나서 어디 갈 것이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섬겨야 된다? 없어요. 오로지 지금 현재 나는 어떤 고민을 하며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논어가 강조하는 현실적 삶입니다. 그래서 뭐 삼강오륜 같은 여러 가지 윤리도요, 결국은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주변과 관계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을 건가?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 어떻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소통할 것인가? 군신유의,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어떻게 끈끈한 의리를 갖고 그 의리를 통해서 조직의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또 장이우서, 사회의 어른과 아이 사이에 그 갭을 어떻게 서로의 질서를 통해서 막아낼 것인가, 메워낼 것인가,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이 논어가 얘기하는 현실주의 철학입니다. 18세기, 거의 19세기죠. 다산 정력육이라는 사람은 이 점에 아주 주목했던 것 같아요. 다산이 강진에 유배를 갔을 때 논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일명 논어 고금주죠. 그동안 성리학이라고 하는 허학, 비허자, 그야말로 현실을 도외시한 하늘에 이성이 있고 천리가 있고 인간의 욕망은 자제되어야 되며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유교는 실학이어야 한다라고 외쳤던
그 정약용의 새로운 해석이 바로 공자가 꿈꾸던 현실주의 철학, 실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시를 한 수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이런 시 기억하십니까? 춤춰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대요.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이라고.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이 얼마나 흥이 나고 있고 떨리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내일도 미래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끔 후회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래요. 그때 내가 왜 그 순간을 그냥 지나갔는지. 물론 돈도 벌어야 되고 지위도 얻어야 했었죠. 그러나 그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내 아이와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떤 미래도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할 것이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 이것이 공자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신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분은 그래요. 제사 지내는 거, 신에게 지내는 거 아닙니까? 논어에서 말하는 제사는요,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제사가 아니라 나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며 추모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제사를 지내는 건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준 그 조상에 대한 추모의 마음, 이런 것들이 의식으로 표현됐을 때 제사라는 양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교는 지극히 지금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깨달음이 컸을 거예요. 자로란 사람은 미래를 늘 항상 고민하면서 10년 뒤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 미래보다는 바로 지금의 삶이 더 중요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보다는 인간이란 존재가 더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가 돼야 해. 라는 공자의 얘기에 아마 자로는 한 대 팍 맞았을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을 살고 계십니까? 현재를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보이지 않는, 아니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담보 잡히고 지금을 저당 잡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요, 이 순간 충분히 느끼고 즐기는 사람만이 미래의 진정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제가 가슴속에 들어오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미지생인된 언지살이요. 안일미자에 알지자, 살생자. 지금 내가 사는 이 삶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연자에 알지자에 죽을 사자, 언지사. 어찌 내가 죽음에 대해서 알겠는가. 물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공자는 삭제해버린 겁니다. 내 삶의, 내 생각의 지도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현재에 충실하게 살겠다는 이 공자의 철학이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 선진편 11장. 지금의 순간을 잡아라. Carpe diem. Seize the time. 지금 이 순간을 잡으라고 하는 이 구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요,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우선순위, 과연 어떤 것이 내 인생에서 더 소중한 순간인가, 함께 같이 읽어봤습니다. 1일1강 논어강독의 박재희였습니다.